자, 정비 기본 계획 중에는 이제 남은 게 내용이에요, 내용. 자, 며칠상 주민공람 14일. 자, 기본 계획을 짰다. 광역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OX. 여기 있는데 또 왜 그래?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문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권자 한번 볼게요. 하단 박스예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시장인데 얘들은 몇 년 단위로? 그럼 이런 문장들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면 위로 화살표 딱 해서 아, 군수 안 나오네 이렇게 한번 딱 써보고 연필로 그렇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저가 여러분 아다시피 저 필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숨어서 살짝 하는 그 기분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얼마나 숨어서 많이 하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일반 시장 운수는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그러면서 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해주고? 아, 이거 깔끔하게 이 전부 다 두 놈 다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해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국장이라고 쳐버리는데 그랬을 때 기억하고 나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다 언급하고 기억이 달라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국장으로 줄여서 말한 적 없어요. 그러죠?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항상 처음부터 끝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럴 때 머릿속에 체계가 딱 잡히거든요. 국장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왜 평생 강의할 때 추우나 더우나 넥타이를 딱 메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사람이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도교수한테. 지금도 노교수들이나 일본의 교수들은 항상 정장을 하고 다녀요. 아무리 더워도. 앞에 선 사람이 단정하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집중이 잘 된대요. 근데 확실히 면티 입고 다니잖아요. 맨바지 입고 우리 덕기쌤처럼 이렇게 강의한다. 한 손에 오뎅 들고 집중을 못해요. 사람은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 애들한테도 대학생들은 양복 입히죠. 함부로 길거리에 안 앉아요. 근데 면바지 입혀놓죠. 막 안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몸에 배가지고 국장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면 장관 시켜줄까 싶어서. 왜 웃어요? 누가 알아요 그걸? 아, 서울대 교수하다가 변호사 자격도 없는데 법무부 장관 하는데 이제? 원래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 주로 하고 해요. 법무부가 시험 안 합격해도 이제 되는데 나라고 여러분 왜 그러셔요? 자, 그 다음 오래 해도 안 가는 사람인 거 알죠 여러분? 내가 학생들 보려고 어딜 가요? 그러죠? 그래서 내 전화도 바꾸려고 그래. 연락 올까 싶어서. 자, 이렇게 웃고 잠 깨우려고 내가 별짓 다 합니다. 자, 저 정비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작성기준 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승인권자 한번 잘 봐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하고 대답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거친 기본 레파토리고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자,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자, 여러분 정비기본계획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대답할 만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거안정대책은? 자,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 학원 학생들은 그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지금 이 학원 안 다니는 사람 놀랍니다 지금. 아니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외운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물으면 나쁜 놈들이다.
정비기본계획 내용도 있다만 하고 정비계획도 있다만 하고 시행계획, 정구안, 관리처분계획 내용 못 외운다. 그래서 자 차이점을 한번 보자 해서 비교할 때 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라고 해서 뭔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그래서 분노 한직이 한번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기간, 토지용 계획 등등 나오고 뭐 에너지 똑지 종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7번, 8번, 9번, 10번은 색깔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간 거예요. 자, 10번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이지요.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다고 8번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의 내용을 물을 때 구분해서 다 외우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까 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개발계획도 내용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내용 중에 아까 4가지만 외웠던 거예요. 개발계획 4가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할 때 비용,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거 있는지,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요거 4가지. 마찬가지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그냥 참고로 7, 8, 9, 10은 한번 볼만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7번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돼 있죠. 자, 다시 여기서 서울에서 만드는 정비기본계획 보면 구별로 예정지가 지정되거든요.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얘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봐봐요, 지금 7번 그렇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해놓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뭐 돼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요, 기본계획을 보면 언제까지 예정지별로 정비계획 수립할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란 얘기야. 그런데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고 했는데 안 짜면 주민들이 가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거 짜라고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 없어요? 제한하는 거. 제한할 때 왜 안전진단 해달라고? 그때 동의 얼마 얻어서? 10분의 1.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보면 정비 예정구역별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 그 시기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가도록 안 짤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가서 제한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자, 다시 정비기본계획 보면 예정지가 어디가 될지 알 수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게 8번이라고. 8번. 그죠? 그 다음에 10번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밀도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밑에 정비계획 내용 5번 봐봐요. 정비계획 내용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여 관한 계획이란 말 나오잖아요. 추상적인 밀도계획 나오면 기본계획,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높이로 가면 정비계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막 짜증을 내고 성질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야, 이게 내가 이거 지금 보이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이씨, 다 죽여버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사버려, 진짜 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전체적인 밀도 계획은 어디로 가고?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계획 짤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주용도나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높이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맞지 않으면 시행 인가를 해주지를 않아.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3종 일반 주거다. 3종 일반 주거면 항상 국토법이거든. 국토법령에 따른 최대 건폐율 몇 프로? 3초. 용적률은 3초. 또 이거 세트 다 끄집어내야 돼? 50, 60, 60,
50, 100, 150, 200, 250, 300. 무슨 광신도들 같아요. 누가 보면 소리 없이 촬영만 해놓으면 어디 뭐 광신도들 집단으로 교육받고 자살 폭탄 들고 가는 듯한 느낌. 그러면 얘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정비계획 짤 거 아니에요. 구역 지정하려고. 그럼 여기에 맞게 이걸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높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은 45%, 용적률은 250%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게 시행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나 용도 뭘 지을지 그걸 알으려면 뭘 봐야 되고, 전체적인 밀도 계획을 보려면 기본 계획을 보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 보려면 기본 계획, 주거 대책 보려면 정비 계획을. 궁금하기도 해요. 나도 뭔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수립 절차를 보세요. 첫 번째 박스에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그럼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기본이고, 자, 그러면서 이거 짰을 때 장관에게 찾아가서 보고하고 안 하고? 보고하고. 자, 다시 정비기본계획이란 용어를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직접 손을 가지고 쫙 써보는 사람이 첫 번째, 그거 못하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요걸 칠판을 잡고 기억하는 거예요. 정비부 전체 수업 시간에 맨 왼쪽에 나온 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인데, 정비기본계획 쭉 해서 가로치고 10년 단위로 짠다더라. 몇 년마다 손보고. 그러면서 대도시 이상에서만 짜고 군수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더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고,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회,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그리고 이런 거 짰다.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기준 정하는 사람도 국토교통부 장관. 내용은 그 정도. 그것을 누가 선명하게 기억을 유지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음 달 수업 듣고 10월 달에는 막 미친 듯이 수업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면 이제 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란 말 나오죠. 얘가 객관식에 냈다간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 보세요. 법조문이 정말 이거는 예전엔 깔끔했는데 뭐라고 되냐면은 잘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됐다고. 구역 지정권자가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야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세종시, 제주도는 얘네들이 직접.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지정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봐봐요. 군수도 관할구역 안에 정비구역 지정해 못해요? 하잖아요, 지금. 자, 군수래도 뭐라고 하냐면 광역시에 있는 군수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구청장 있어 없어요? 여기 없잖아. 그럼 광역시 특별시에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서울특별시에도 군수가 있어 없어요? 구청장은? 서울시는 구가 몇 개게요?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되게 많아요. 이러지 말고 25개 구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구청장, 군수 있지요? 걔들은 구역 지정한다고 못한다고? 못하지. 그러니까 걔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 그렇지. 구청장 등은 직접 정비계획을 짜셔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야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사유 있죠, 해제사유. 3, 2323, 5.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구청장 등은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특별시장한테 가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식으로 함부로 내냐, 냈다가는 저들도 모를 뿐더러 정답이 오류. 그러니까 출제할 때 요새 기출문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법조문을 받아봐도 헷갈리거든, 지들은.
저는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고 20년 넘게 이 짓 했는데, 출제위원들은 2달 전에 쓱 가가지고 책 펼쳐놓고 문제, 기출문제 토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공법이 오류가 생기죠. 매년 한두 개 생기지 않아. 작년도 그랬고. 정답 없으면 이렇게 또 순식간에 법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도 바꾸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야네들이 정비계획 짤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이때 정비계획 위반권자라고 해요 또? 자, 그럼 다시 허리 한 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해보는 거라.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시면 다시 못 볼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동영상 하신 분들은 못 보지요. 그래서 다시는 안 봐야지, 그런 분들은. 그죠? 또 12일 말에 또 이석규 어디 있어, 이석규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11월 달이면 뭐 대충 시험 끝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요, 서울시를 볼까요? 해당 구청장이 이걸 짜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뭘 하고. 그러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야들이 지정하는 거야.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야네들이 정비계획 짠다, 안 짠다? 안 짜는 거예요. 누가 짠다고? 구청. 그러니까 이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고, 나머지는 얘들이 짜는 거예요. 얘들이 짜서 얘들이 지정하면 돼. 그래서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 속에 위반권자하고 지정권자 달라버려. 다른 게 바로 여기서 다른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장은 정비구역 지정해요, 못해요?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잖아요. 구청장 등의 신청을 받아서 야네가 지정한다고, 야들이 지정한다고, 얘들이 정비계획 짠다고 안 짠다고? 그 누가 짠다고? 구청장 등이 짜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은 야들이 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짜서 야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야들이 지정해주고, 그 밖에는 얘네들은 직접 정비계획 짜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야네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야들하고 야들이고. 그럼 안전진단은 누가 할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라고 됐다고? 얼마나 복잡하냔 말이에요. 복잡한 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되지만 뭐가 복잡해? 뭐가? 아주 담담해요. 그러면 이제 구역 정비계획 한번 볼게요. 구역의 지정권자 먼저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장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하 구역 지정권자라고 됐잖아요. 야들이 지정한다니까.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2번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합쳐서 뭐라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역 지정을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겠죠? 그 대신 구청장 등이 신청 오겠지. 그러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서 야들 찾아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되는 거예요. 구역 지정권자는 누가? 특광 두 놈이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야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구역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0년짜리 재개발 기본계획 짰겠지. 거기에 맞춰서 양천구청에서 정비계획 짜야 되겠지. 그 정비계획 짤 때 국토법 조례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양천구에서 누구 찾아가라고? 서울시장님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서울시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광역시도 똑같아.
그러면 세종시, 제주도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외 일반 시군에서는 직접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다고 못한다고? 한다고.